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할 수 있는 그 양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거의 목전까지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한 2만 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만 개. 28만 개 이상을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배당락을 감안한 3월물입니다. 이번에 배당락이 한 몇 포인트 될 것 같습니까? 배당락이요? 예. 12월 27일 날 이론 배당락으로 네. 딱 시작할 텐데 저는 4, 50포인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수 기준으로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떤 개념을 보셨냐면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 회복할 때 어떤 섹터가 이용당할까 올리는데 저는 그거는 자동차 섹터 같아요. 전장 섹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오히려 들여다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이 좀 많이 올라서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제 좀 뒤따라가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대하고 싶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더 위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나스닥이 가주면 또 따라는 가겠죠. 네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가성비 전략. 지금 미국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중요한 맥점 12월 7일로 봅니다. 12월 7일이요? 예. 바닥은 10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10월 말 때 시가상위 좀 10월 말 때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한 게임들이 다 끝나가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럴 때 엑셀로 10월 말, 12월 7일 그리고 현재 네. 구획을 정해갖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여기 뭐예요? 12월 말에 12,500입니다. 이때 12월 7일이 14,050이에요. 지금 오른 진폭 나스닥이 저 빨간 선이 18% 올랐거든요. 근데 12월 7일부터는 5%밖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가요. 그럴 때 이렇게 나스닥, 러셀, 엔비디아 이 대표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10월 말 12월 7일 그 다음에 어제 이거 분석을 일요일 날 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15일 종가로 딱 해갖고 등락률 1은 10월 말부터 내가 분석한 기준의 상승률 등락률 2는 12월 7일부터 오르는 상승률 그 다음에 등락률 3는 요게 최근 그 12월 분석 마지막 날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리 고점 찍고 조정하는 종목도 꽤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최고 올랐던 상승률을 등락률 3로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지한 게 매그니피선트 7은 그 이후에 별로 여기 보시면 5% 7% 그나마 테슬라가 못 갔던 게 제일 좀 많이 올랐고요. 220에서 250까지요. 다른 것들은 형편없습니다. 그때 뭘 하셨어야 되나? 인텔 하셨어야 되고 브로드컴, 보잉, 비욘드 미트 이런 종목들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도 러셀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비욘드 미트는 벌써 따블이 갔어요. 중소형 종목들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비욘드 미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강조하는 패턴 B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고가 저가에 반도 못 올랐어요. 그런데 요 상승률이 딱 100%입니다. 5불짜리가 11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도 키 맞추기로 중저가 옐로칩들 중에서 순환되는 종목들 찾아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시가상위 매그니피선트는 지수만 받치는 꼴이에요. 돈만 묶이는 꼴이에요. 그리고 밑에 단에서 수익률 게임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 서학 투자자 여러분들은 눈 이렇게 인식을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시가상위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차익 실현 해갖고 오히려 중저가 옐로칩들 중에 지금 패턴 B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번에 이제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주가가 싸고 악재로 빠져져 있어야 됩니다. 요새 제일 좋은 위치가 파이자예요. 화이자. 네. 네. 파이자가 지금 20불단대입니다. 이런 거 사면 한 40불까지 볼 수 있거든요.
또 시장은 40불 가면 또 흥분할 거예요. 그쪽에 좋은 뉴스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닥터 호튼을 찾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150불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대수 잡고 비율로 10불 단위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 가성비 전략, 지금 지수 바치는 대상보다 나한테 같은 구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너는 1, 4분기 전략까지 지금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네. 내년 3월 말까지 나한테 수익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미국도 러셀 쪽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도 내년 4월 총선 겨냥한 중저가 옐로칩에 제가 3가지 물줄기를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거버넌스, 두 번째 실적 우상향, 네. 세 번째 재정 정책. 오늘 보면 국회가 이제 그 예산안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 주도형 돈을 풀 수 있는 재정 정책. 그게 이제 철도니 원전이니 SOC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아직까지 패턴 B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도 중저가 옐로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지난주에여서 이번 주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저희 이제 개별 이슈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전에 산업은행이 이 HMM 매각권에 대해서 동원과 하림이 경쟁을 하는데 하림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쭤볼까요? 지금 하림은 2번 상한가 치고 HM은 15,000원짜리 지금 오늘 23,000원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미리 판단하고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승부 거셨어야 돼요. 저 동원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 금융 때문에 안 될 겁니다라고 판단해 드리고 자금력은 약하지만 하림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림 주가 보세요. 이때가 3,000원대입니다. 네, 대표님, 하림의 지주보다 왜 하림의 주가가 저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거죠? 이거는 네. 지금 기자들은 그 돈 없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내년도에 물류나 이런 것들이 나쁘면 이게 또 그 대기업 인수해갖고 무슨 저주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건 기자들 시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네. 저는 옛날 이거 기억나세요? 하나조선,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이것도 대주 시각으로 자꾸 보세요. 이것도 2020년 9월 26일 날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정자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그때 발표한 거예요. 돈 조달 자금을 유상증자로 해서 하겠다. 돈 없으니까. 그럴 때 발표하고 나서 23,000원에서 15,0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유상증자 한다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다 털려요. 지금 인수하면 어떤 개념이면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이 들어갑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림 주가 올려갖고 담보 잡아서 빼는 방법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페노션 증자는 이미 공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계열사 주가가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 네, 네. 그리고 나중에 HMM이 갖고 있는 현금을 이용할 겁니다. HMM이 지금 현금 가격 대충 10조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인수한 다음에 HMM 뭐 이름 바꿀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분명히 담보가치 높여고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하고 나면 이렇게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이 먼저 들어갑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페노션의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노션은 증자해갖고 오히려 누르죠. 그러니까 증자 끝나고 해야죠. 네, 네. 오히려 하림이나 HMM을 먼저 땡기겠죠. 그 시차가 3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페노션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대주주 시각이나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CIO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하우스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벌써 그 작업이 다 들어가 있고 무슨 파트너스, 헤지펀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배팅이 들어간 거고 이 작업이 그래서
HM이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담보가치 높여야 되니까 대충 한 3조에서 4조 필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카운팅을 해요. 3조를 여기서 담보가치를 받으려면 이 주가들이 얼마까지 움직여야 그걸 빼낼 수 있을까? 네. 대충 HM은 한 4만 원 정도 가야 가능하고 할인 지주는 할인은 한 5천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인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호재 뉴스를 계속 퍼뜨릴 겁니다. 네. 저는 나올 게 저 양조동 땅에 뭔가 또 물류 단지에서 뭔가 이제 할인이 그 종합 물류 회사로 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요새 타이밍이 좋아요. 저는 뭐 업황이 모르고 뭐 여러 가지지만 나는 이 할인이 알리익스프레스 덕볼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덕을 본다? 예.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지금 급등한 종목들 전반에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이다. CJ 대한통운. 통원. 네. 이게 다 뭡니까? 물류예요, 물류. 물류. 그럼 할인이 페노스 이거 추진하는 게 뭐예요? 물류예요. 네. 물류 종합 상사로 거듭나겠다. 닭고기 만드는 회사가 네. 물류 종합 상사로 시너지 효과 내서 뭔가 하겠다는데 지금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해갖고 여기에 연결된 종목 보세요. CJ 대한통운, KG 이니시스, 테무에는 한진, 옛날 사이버결제. 주가들 제가 이럴 때 항상 저는 겨울 패턴에 사서 카지노 각도 때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카지노 각도는 120일 이격에 더블 가면 저는 안만 좋다고 그래도 더 드세요 하고 때리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저 대한통운 보세요. 아직까지 더블은 안 갔어요. 8만 원에 16만 원인데 근데 지금 12만 원대부터는 저는 자꾸 윗꼬리가 달려요. 그래서 얘는 끝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121선이 만날 때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1선이 만나려면 대충 한 3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진도 날아가죠. 지금 우리 이런 것들 놓치신 분들 시가 20개 갇혀있는 분들은 이런 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사이에 네. 지금 주식의 머니 게임들이 어마무시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버넌스 게임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상황이 나쁘니까 이 행위가 나온다고 봅니다. 모든 자산운용사나 다 부동산이나 어디서 다 터졌어요. 엄청난 마이너스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좀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 많다는 입장인 곳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이쪽이 예를 들어 조단이 손해봤어요. 네. 그럼 그걸 복구하는 다른 머니게임이 서로 이합집산의 M&A가 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게임을 해서 대주주하고 연계해서 비즈니스 툴을 해서 이 주가에 뭔가 타켓 프라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성과급제를 하는 게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급등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그 먼저 선도주가 나왔습니다. 후발주 사자고요. 몇 개 선택해 드리죠. 이것도 우리 패턴 B입니다. 태용로직스. 그래프 보세요.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꼬리 달려,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저는 초기 꼬리 달린 걸 좋아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이 털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흔들었다 다시 가나. 그게 이게 종목들이 태용로직스, 한솔로지스틱스 비슷해요. 동방. 오히려 현대글로비스가 무겁게 갈 겁니다. 그래도 현대글로비스 오늘장 한 3% 이상은 상승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네. 목표가 20만 원 아닙니까? 20만 원 가는데 잘못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형주 시각은 이렇게 무겁게 보시고요. 오히려 태용로직스라든지 이 거버넌스 게임에 연결된 이게 저는 하림이 요 덕을 보나 볼게요. 그래서 물류 쪽 네. 이게 또 하나의 섹터고요. 또 하나 전번 시간에 그 한국엔 그 저기 뭐죠? 한국엔 컴퍼니. 예.
좀 말들 많죠. 공개 매수가 가능해지나 싶더니만 이제 또 우호 지분이 50% 이상으로 늘려지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대부분들 말들이 그렇게 많죠.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은 네. 이때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한번 올려놓고 급락시키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맥을 딱 끊어놨을 때. 이때 벌써 작업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21선이 얼마입니까? 거의 12,000원대입니다. 얘 주가 얼마까지 갔어요? 23,000원. 그 변동 크죠? 네. 제가 이거 하지 마시고 저번 시간에 커넥트 웨이브를 하십시오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저는 MBK가 실패했을 때 대안 전략을 선택해 드린 겁니다. MBK가 저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MBK가 그럼 MBK 파트너스가 얻어가는 게 뭡니까? 실패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다른 걸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복구 상품 이겁니다. 커넥트 웨이브. 예. 커넥트 웨이브가 MBK가 주도해 갖고 코리아 센터와 단어 합병시켜서 작업해 갖고 맥을 딱 끊어놓은 종목입니다. 이 작업이 벌써 이제 얘 갖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전략대로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고인콘사인 기업이 이거 포기하겠어요? 다른 공격을 하겠죠. 저는 커넥트 웨이브를 그래서 전번 주에 한국엔 컴퍼니 대신 그걸 미리 생각하고 커넥트 웨이브를 선택해 드렸고 이거는 저는 타켓 프라이스를 4만 원 잡습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그 인수하고 성과급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또 거버넌스 게임으로 강성펀드의 가장 유명한 DBI텍 있지 않습니까? 66,000원에 갖고 왔어요. 네. 이거 10만 원 만들어야 얘네들이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10만 원을 주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거를 누구한테 팔든지 그거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강서구 펀드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대표님. 실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오늘 뉴스 보면 소액주주 연대가 있습니다. DBI텍 소액주주 연대. 네. 이분들이 사모펀드 신청을 하셨네. 어떤 의미예요? 작업하겠다는 거죠. 뜻은 소액주주의 주가 권리를 위해서 네. 직접 자기네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작업은 뭐예요? 거버넌스 게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한번 DBI텍은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강서구 펀드와 소액주주연대가 합쳐서 내년 4월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총 때 이사회진을 바꾸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대주주 갖고 계신 분들 그때 똑같은 논리가 나올 겁니다. 방어 아니니 우호지분 아니니 누구 또 지금 매각하느니 이럴 때 또 하나의 노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야 주가가 급등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또 DBI텍도 성숙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그런 거버넌스 게임으로 우리 오늘 아이디어는 뭐예요? MBK는 커넥트 웨이브, DBI텍 옛날 강서펀드와 소액주주연대가 힘을 합치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거버넌스 게임 아닙니까? 이게 내년 4월까지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이런 게임이 하는 게 오히려 시가상이 30개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또 DBI텍은 업황이 반도 이게 좋으면 또 괜찮아질 거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